손흥민 라리가로 떠난다. 토트넘 선 현금화한다. 올여름 충격 예측. 누가 했나? 인공지능이 또 황당한 예측을 했다. 최근 한 인공지능이 이적보다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손흥민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거라고 예상했다. 황당한 예측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풋볼 365는 10일 한국 시간 AI가 언젠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날이 아니면 가장 주목할 만한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10인 리스트는 AI의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 라며 AI가 예상한 PL 스타들의 여름 이적 시장 행보를 공개했다. 매체에서 공개한 리스트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10명의 현역 프리미어리거들이 있었다. 모하메드 살라와 앤디 로버트슨, 이상 리버풀, 미구엘 알미론, 알렉산더 이삭, 이상 뉴캐슬 유나이티드, 도미닉 칼버트 루윈,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이상 에버턴, 에밀 스미스 로우, 아스널, 베르나르도 실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해리 맥과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스페인 라리가의 명문 구단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됐다. 풋볼 365에 따르면 AI는 손흥민이 5,700만 파운드, 약 1,010억 위 이적료를 토트넘에 안기면서 팀을 떠날 거라고 예상했다.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최근 몇 달 동안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지난해 여름 해리 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적 시장이 그들이 사랑하는 공격수를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의 계약은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아틀레티코로 이적하는 건 실제로 고려된 적이 없지만 선수의 특성과 감독의 업무 속도에 대한 고집을 감안하면 손흥민과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며 손흥민이 아틀레티코의 수장인 시메오네 감독의 스타일에 적합할 거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측이다. 손흥민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이다. 우선 2025년 6월에 손흥민의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맞지만 영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 조건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차후에 손흥민을 매각할지 아니면 팀에 남길지 결정하기에 앞서 손흥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계약 여부를 따지기 위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키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 역시 맞는 말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흥민이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막바지에 다음 시즌 구상에 손흥민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담한 질문이다 라며 코웃음을 쳤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3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을 토트넘이 당장 내다팔 가능성은 없다. 풋볼 365에서 공개한 리스트 중 그나마 팀을 떠날 만한 선수는 브랜스웨이트와 스미스 로우 정도다. 브랜스웨이트는 현재 새로운 센터백을 구하는 중인 맨유와 연결되고 있으며 미켈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스미스 로우 역시 아스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손흥민 대박 뉴스. 손톱 끝났다. 왼쪽 윙어 정착 드디어 이루나? 토트넘 스트라이커 영입 착수. 토트넘 호스퍼의 에이스 손흥민이 자신의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트넘이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에 착수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더 보이 호스퍼는 10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벨기에 공격수 루이스 오펜다 영입에 관심이 있다며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시즌에 최전방에 나설 수 있는 최고의 공격수를 데려오고 싶어하며 손흥민이 선호하는 왼쪽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토트넘은 다른 포지션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를 원하며 오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도 좋은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오펜다는 지난해 여름 독일 라이프치히로 이적해 리그 24골을 포함해 45경기에서 28골을 기록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다.
리그에서는 해리 케인과 세로 기라시에 이은 득점 3위였다. 2022-23 시즌에도 프랑스 무대에서 20골은 넣었기에 득점력은 보장된 선수다. 지난해 여름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된 포스테코글루는 이번 여름 선수단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2023에서 24시즌 리그 5위로 마무리하며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친 것을 만회하고 다가오는 시즌 리그 우승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큰 손으로 나서며 선수 영입에 착수했고 여러 포지션의 다양한 선수가 영입 목록에 올랐다. 시즌 막판 한계를 보인 중앙 미드필더를 시작으로 윙어, 스트라이커 등 전 포지션에 걸쳐 보강을 약속했다.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자리는 시즌 내내 문제였다. 지난해 여름 토트넘에서만 280골을 넣으며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남긴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고민이 시작됐다. 2022년 1,000억 원을 넘게 들여 영입한 히샬리송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히샬리송의 기량이 올라오지 않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왼쪽 윙어인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세웠다. 손흥민은 이전에도 토트넘과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스트라이커로 뛴 경험이 있기에 낯선 위치는 아니었다. 팀 상황상 손흥민은 자신이 선호하는 왼쪽 윙어보다 스트라이커로 더 많은 경기에 출전했다. 스트라이커로 나선 경기의 기록도 좋았다. 그는 자신이 뛴 36경기 중 23경기를 스트라이커로 나서 14골과 5개의 도움을 올렸다. 왼쪽 윙어로 출전해 올린 3골 5도움보다 좋은 기록이었다. 손흥민의 활약이 이어지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톱을 주전으로 낙점했고 히샬리송은 벤치에서 시작해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리며 기량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손톱이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히샬리송의 부활도 필수였다. 히샬리송은 12월부터 다시 주전으로 나서며 자신의 결정력을 과시했다. 그는 리그에서 한 달 동안 4골을 넣으며 주전 스트라이커로 거듭났고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돌아가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손흥민이 1월 아시안컵으로 빠진 사이 히샬리송이 팀 내 해결사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손흥민이 돌아와 두 선수의 시너지가 날 듯했으나 부상 문제가 히샬리송의 발목을 잡았다. 히샬리송은 2월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했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다. 부상 복귀 후 선발로 출전한 경기는 한 경기뿐이었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이 없어도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계속 기용했다. 그러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손흥민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공간을 주지 않고 내려앉았고 손흥민이 고립되며 한계가 드러났다. 중원 선수들의 부진도 한몫했다. 한계가 보였기에 스트라이커가 보강 포지션 1순위로 떠올랐다. 오펜다를 포함해 브렌트퍼드의 아이반 토니, 페예노르트의 산티아고 히메네스 등이 영입 명단에 올랐다. 부상과 부진을 반복한 히샬리송을 판매하고 스트라이커 영입에 나선다는 것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여러 팀이 히샬리송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시즌 막판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아닌 왼쪽 윙어로 출전해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다가오는 시즌에도 손흥민은 자신이 선호하는 위치에서 뛸 것으로 보인다. 3. 역시 무관 저주 케인이 문제? 교체되니 바로 역전. 잉글랜드. 네덜란드 2에서 1승리 오른쪽 화살표 유로 2회 연속 결승 진출. 잉글랜드가 해리 케인의 무관 저주를 극복할 우승 기회를 얻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대표팀은 11일 한국 시각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유로 2024 4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다. 잉글랜드는 이번 승리로 오는 15일 결승전에서 이미 결승에 올라있던 스페인과 우승 트로피를 두고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잉글랜드는 이미 지난 대회에서도 결승에 올랐지만 준우승에 그치며 이번 결승에서 사상 첫 우승을 노린다. 스페인은 유로 2012 이후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잉글랜드는 지난 8강과 마찬가지로 3-4-2의 1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최전방에 해리 케인이 출전하고 2선에 주드 벨링엄, 필 포든이 나섰다. 3선에는 데클런 라이스와 코비 마이누가 호흡을 맞췄고 윙백으로 부카요 사카,
키어런 트리피어가 자리했다. 3백은 마크 게이, 존 스톤스, 카일 워커가 구성했다. 골문은 조던 픽포드가 지켰다. 네덜란드도 4-3의 3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코디 하포, 멤피스 데파이, 도니얼 말런이 3톱을 구성하고 타이아니 라인데르스, 사비 시몬스, 예르디 쇼우턴이 중원에 자리했다. 수비진은 네이선 아케, 버질 판다이크, 스테판 더브레이, 덴젤 둠프리스가 나섰다. 골키퍼 장갑은 베르트 페르보르엔이 꼈다.